구독, 좋아요. 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 진행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불과 한 10분, 15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무선권 발동하겠다. 국민의힘 계획은 단일화 계획, 그 계획은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체 계획으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하고 목금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이제 당원 투표조사 결과도 발표돼 있었습니다. 오늘 결과 일단 총평을 먼저 좀 박평론가님께서 해주시죠. 일단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2번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14일 날이면 이미 후보 등록이 지난 뒤고 또 어제 75분간의 김문수 한덕수 단독 서울 종로구의 식당 대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일까지 후보 등록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신다고 이 한덕수 후보가 그의 앞선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니까 자동 단일화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예비 후보는 별말을 안 했고,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이전에 11일 이전에 어떤 형태의 국힘 지도부가 권하는 또 이미 단식 농성에 들어간 형태의 뭐 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호히 다 거부한다. 따라서 11일까지 자신은 이 국민의힘의 최종 공식 후보로서 등록을 할 것이다. 그럼 기호 2번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14일이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에 뭐 토론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이틀 하고 그러고 결정하자. 자, 이렇게 되면 예비 후보로 지금 돼 있는 무소속 예비 후보로 돼 있는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입장에서 며칠 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호 2번으로 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간에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아마 김문수 후보는 내다본 것이고 또 어쨌든 당신은 농성이다 뭐다 해서 본인을 이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는 단호히 이걸 뭐 불의라고 했어요. 의롭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11일 이전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형식으로든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매듭질 수 있고 따라서 오늘 뭐 어제 이제 오후에 추가 협상 해보자고 해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만나봐야 뭐 이 입장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단식 농성하면서 원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양자 후보 간의 토론을 오늘 하고 내일 여론조사해서 10일까지 해서 결과를 내고 11일 날 후보 교체 여부를 결정해서 그날 후보를 교체하는 수순, 이것은 단호히 거부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당이 됩니다. 저는 아직 분당까지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일련의 변화와 어젯밤의 흐름을 제가 지켜볼 때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 현재와 같은 통합된 모습으로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누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김문수 후보의 이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미 한 지붕이지만 딴살림을 차리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정익진 변호사님, 앞서 이제 좀 박상규 평론가에서 대체적으로 유지와 전체적으로 이제 분당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의 분당의 의미는 아니고 내분에 가까운 의미로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김문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 내용하고 현 시국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일화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어떻게 단일화가 될 것이냐, 결국은 5월 11일까지 저는 한덕수 후보가 정식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지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다. 본인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에 단일화는 뭐 결국 단일화라고 하는 게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는 게 단일화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의 단일화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만에 하나 그 한덕수 후보가 5월 11일까지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수요일이든 다음 주에 뭐 이런저런 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미 김문수 후보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김문수 쪽으로 다 그 여론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 그게 뻔하게 보이는데 한덕수 후보가 과연 5월 11일에 등록하고 그러한 그 뭐 스스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고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거는 권영세, 권성동 두 국민의힘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뭐 이른바 뭐 법적인 뭐 우는 뭐 이런 법적 조치 우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과연 그런 것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경선 기간 내내 김덕수 했지만 김덕수는 없었던 거고요. 김문수만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란은 그냥 해프닝이 되고 그냥 아름다운 옛날 추억으로만 될 뿐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패배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 참모들을 그 향한 그런 역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 것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적인 흐름이 두 갈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김문수 후보 측에 지지를 하는 당협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8명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냈으니까 그걸 심의하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일을 넘길 가능성은 대단히 많아요. 그 지금 운명의 시간이 11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는 단일화론자로서 김문수 후보 측이 교체를 요구했다가 장동혁 의원으로, 장동혁 의원이 본인 뜻으로 그만뒀는지 지도부의 압력을 받아 그만뒀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장동혁 의원이 어쨌든 고사해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됐잖아요. 그 이양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당선관위가 발족됐어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제가 보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 대선 후보 교체는 당선관위와 국힘 비대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는 소집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니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려 하는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면 당선관위와 비대위의 결정만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어제 그 나온 결과에 88%가 넘는 비율로 전당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11일 이전 단일화 찬성이 88%를 넘었습니다. 86.7%요? 아니요. 11일 이전 단일화를 말한 두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86.7%. 그게 88%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어쨌든 86이나 88이나 예. 뭐 85점 이상인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것을 명분으로 할 거예요. 제가 볼 네네. 때. 그래서 11일 이전 단일화를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행할 것이다. 자, 이것은 충돌 지점이 뻔해요. 네네. 이건 오늘 내일 사이에 대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협을 극적으로 이뤄내는 아름다운 단일화 말씀하시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의 아침 회견을 보니까 그런 쪽은 이미 길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극적인 타협의 여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렇긴 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11일 이전에 국민의힘 후보 교체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려고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랄까 아마 수싸움이 전개될 거예요. 이제 의원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까 분당까지는 아니라도 사실상의
이 국회의원 숫자로 이 표결하는 그런 그 비대위와 또 당 선관위의 결정을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또 돌파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걱정스럽고 이 공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김문수 후보께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단일화 방안 밝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단일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진 않았죠. 시점이나 방식 이런 걸 제안하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당에서는 입장을 밝혔었죠. 국민의힘에는 8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양자 토론을 한 뒤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자 어제 이제 당원 투표가 있었죠. 당원 투표 한번 좀 이 단일화 관련된 그 혹시 결과가 나와 있는 이미지 있습니까? 당원 투표와 관련된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시죠. 김문수, 한덕수 간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82.82%, 후보 단일화 시기가 언제 좋은가 86이네요. 네. 80.7%가 11일 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완료하는 게 좋겠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걸 기초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정익신 변호사님. 지금 정면으로 지금 이제 후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당의 지금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분 사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수습이 가능한데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당의 계획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충돌 양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정면 충돌이고요. 여기에 중간에 어떤 타협점은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치킨 게임 해가지고 누가 나가 떨어지느냐 양자택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칼자루는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마지막 결승에서 한동훈 후보를 제끼고 거의 뭐 한 그 뭐 6대4 정도의 그 비율로 그거보다 조금 안 됐지만 그 후보가 된 사람은 그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유일한 약점은 뭐냐면요. 명분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왜 명분이 떨어지느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 당시 한덕수 후보하고 사이에 단일화 대회에서 말을 흐렸어요.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을 안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였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김덕수였는데 그런데 그 전략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이제 그 경선 후보로 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도덕적 비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한덕수를 김문수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목적이 그 과연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럼 지금 같은 모습이 당연하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의 그 종국적인 목적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 보관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난 무조건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거야.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그 단일화 돼야 돼. 이런 모습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20일 조금 더 남았네요. 아직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기간 내에 결과가 딱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박평론가님. 네. 만일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정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계획대로 추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상임위까지 전당대회를 대체하는 전국 상임위까지 열어서 결정을 하는 것까지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법적인 쟁송이 지금 이미 붙어 있어요. 남부지법에 전당대회 재소집과
이 전국위원회에 대한 중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제출이 돼 있고 8명이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이 전국 위원회 없이도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당원 당규를 찾아냈어요. 예. 그게 상당한 사유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님들이 좀 해석을 해봐야 되고 이게 판사 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한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걸 가지고 다투겠죠. 그러나 이제 그건 그것이고 후보로 누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11일 날 전에 후보 등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11일 전도 아니에요. 예. 10일 아침 9시 땡 치면 그냥 김문수 후보가 봉투 들고 가서 넣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또 권성동 지도부와 이양수 사무총장은 그 이전에 결판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네. 그래서 9일까지 아마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제 딱 이틀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심야 의총 결과는 사실상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한 지도부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 최후 통첩에 대한 김문수 후보 측의 최후 통첩이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거예요. 최후 통첩 대 최후 통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있게 될 무슨 김문수 한덕수 간의 회동은 없을 거예요.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힘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던 양자 토론도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준상 83살의 유준상 상임고문, 김무성 74살 이런 상임고문,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금 로텐더홀인가에서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다잖아요. 네. 그런데 단식도 단식이지만 그냥 밥만 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고 자 이런 참담한 모습이 과연 누가 이걸 보고 실소를 하고 웃겠는가?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그쪽에서는 이번 대선 해보나 마나다. 이미 끝나 있는데 또 끝났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법부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재권 부장판사 항복했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날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 전부 다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어요. 자 이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평론이라고 하면서도 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요. 자 이게 도대체 과거 또 얘기를 하자면 530만 표 이상으로 졌던 이겼던 그때는 보수가 이겼죠. 이재명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530만 표 차로 이겼는데 저는 그때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이 정도의 큰 표차의 대선 승패가 갈릴 수 있겠는가? 그때가 이제 여러분 2007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18년 만에 그 이상의 대패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아니 조금 지면 다행인 것이고 많이 지면 창피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속에 빨리 이 내분을 수습을 해야지 지금 2번 놓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11일과 2라는 숫자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걸 놓고 지금 같은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끼리 지금 치고받습니다. 기자회견 서로 하고 이 기자회견을 이재명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단일화 안 되면 자기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배수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김문수 후보의 단독 면담 결과도 담판이 합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렬로 이루어지게 됐고 오늘 아침 김문수 긴급회의자회견에서는 김문수 후보 쪽이 그런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 본인의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쪽에 그런 입장 발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을까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작용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실제로 배수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후보는 한 명이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 한덕수 후보는 나름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덕수 후보한테는 부족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첫 번째 경험이 부족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슨 경험이 부족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 경험이에요. 관료로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가졌지만 그 많은 커리어 중에 정치적인 커리어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선거도 이번에 한덕수 후보가 처음 치러보는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치러보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경험이 없고 정치적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한덕수의 조직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 여당이라고 한 그 조직을 차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또 막혀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가 부족한가? 자금도 부족하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나름 여유가 있게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백억의 돈이 최소한 수백억의 돈이 드는 이러한 대선에서 그걸 혼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당에 국가 보조해주고 그런 건데 그런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왜 명분이 없는가? 무소속 후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명분이 없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저기 충주호에서 배수의 진 쳤다가 그냥 완전 거의 뭐 점멸하다시피 한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발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나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게 1+1은 당연히 2인데 1+1이 2를 넘어서 뭐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1+1이 2도 안 되는 그런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인 것인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 후보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한덕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그냥 화석처럼 존재할 뿐이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으라고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평론가님,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그러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후보로 뽑히면 바로 단일화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원들과 보수층 내에서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 신속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당원 투표에서도 실제 이제 그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11일 이전에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분들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서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 또는 한덕수 후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면입니다. 그럼 현재 국면에서 이제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속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이제 평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결정권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밝힌 조건에서 국민의힘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내분 사태로 가돼서 그래서 별개의 후보를 또 뽑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측에서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자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는 당이 지금 같은 계획을 관해서는 일부 철수를 해야 일단
내분 사태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측면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발씩 물러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인 것은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다만 전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11일 전 단일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단일화하라는 여론이 86%가 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중도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분명히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누가 낫다는 말씀을 안 드려요. 김문수 후보가 낫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훨씬 많이 낫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장문의 SNS를 통해서 한바탕 비판을 하셨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말을 하지 않겠고 한동훈 전 후보도 지금 뒷짐지고 뒤에서 돕겠다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아예 빠져 있어요. 선대위원장 선임됐는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 뺄셈의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덧셈을 하고 시너지를 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2번으로 등록을 하시더라도 이런 시너지를 얻지 못하면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양측이 하겠다는 절차를 좀 멈추는 거예요. 일단 휴전. 그렇게 하면서 자, 여론조사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에 계속 적용되어 온 게 뭐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에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하면 덕수 예비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가 많아요. 그걸 김문수 후보 측이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낫다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뭐 또 반대편에서 역선택 없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은 믿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는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 자, 그렇다면 서로 간에 유리한 것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진짜 협상을 통해서 이 테이블을 마련한 뒤에 거기에서 뭔가 플러스가 되는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이 파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2번을 등록하시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한들 과연 얼마나 되는 국민의힘의 조직이 움직여주겠느냐.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기다 대고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팬이 뭐 참팬이 하는 말을 떠나서 뭔가 싸워보려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다면 단일화가 좀 더 원만한 논의가 돼야지 11일까지 안 하시면 자동 단일화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타협이 될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단신농성하면서 지도부가 뭐 무조건 후보를 바꾸겠다. 이거는 공식 선출된 후보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죠. 그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오늘 시간 별로 없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빨리 대화합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한 발씩 그 날카로운 공격을 좀 중단하고 여기서 마주 앉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촛대가 타듯이 자꾸 시간이 줄고 있는데 시간이 누구 편이다. 여론은 누구 편이다. 이런 말 해봐야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저희는 어떤 편은 아니고 뽑힌 편의 면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두 후보의 단일화를 바라고 그 단일화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 범보수 후보로서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일점이 있을 수 있을지 방금 이제 박 평론가님께서는 여론조사 대상 특히나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 양자 대결 같은 것을 김문수 뭐 이재명 한덕수 이재명 뭐 이런 이제 양자 대결을 국민 전체적으로 붙여서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걸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받을지 이건 이제 박수영 의원 측에서 이미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 방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거 후보가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운동이 필요한 시점인데 선거운동도 해보지도 않고 후보로 뽑히고 나서 지금 단일화
해서 바로 뽑자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어서 아마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11일 이전에 타협은 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제한된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면에 빠졌네요. 자, 그 상황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두 후보 간의 면담이 다시 성사될지 또 국민의힘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후보 측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안한 부분을 뭐 변경해서라도 일부 수용을 해서 한덕수 후보가 11일에 일단 참여를 하고 그 후에 단일화 과정을 또 겪을지 그 변수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부분은 어떤 분이 물 건너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물 건너갔을 수도 있고 단일화는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겠네요. 혹시 오늘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연합 문제 오늘 입장 중에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좀 덧붙여서 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뭐 그냥 저는 네. 두 분이 진솔하게 다 만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조계사 그 봉축 버교식 모임 때 제가 생중계로 봤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 전에 희망이 뭐가 있었냐면 경선에서 선출되신 뒤에 김문수 후보가 축하 전화를 가장 먼저 한덕수 후보가 했더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두 분이 곧 만나셔서 뭔가 합의를 이루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숨 돌리고 하자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양보하라고는 거냐? 양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그 경선 과정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잖아요. 자, 김덕수, 을지문덕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거 김문수 후보님이 말씀하시면서 표를 모으셨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로서 존중을 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 1차 갑조에서 우승한 사람하고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뭐 무임승차 얘기 자꾸 하시는데 당비 1,000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요. 무임승차도 좋아요. 그러면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좀 룰을 좀 보정하자.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무슨 가점을 좀 부여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 뭐가 타협할 수 없습니까?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그 경선 3회 통과는 대단한 업적이라니까요. 그것을 부정하고 양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두 분이서 아름답게 화합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바람을 얘기한 걸 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 나가라 당장 꺼져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참 답답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삼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1시간 담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부터 좀 잠깐 여쭤볼게요. 1시간 담판 과정에 후보 간에 뭐 여러 가지 담판을 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힘 지도부가 상당히 더 본질적 문제라고 봅니다만 후보 간에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짱 토론을 했는데 어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두 번째죠. 예. 그제 이제 처음에 해서 75분 동안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75분인데 뭐 식사를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두 번째 어제 60분 딱 60분 했는데 완전히 이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는 가운데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떤 뭐 절충점을 찾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각 두 사람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기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지지자들도 와서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제 그 두 번째 그 두 사람의 대담에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들었죠. 예. 충분히 들었는데 어쨌든 각자 다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은 있는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좀 답답하죠. 과연 그 전에 저도 뭐 정치부 생활 오래 하면서 단일화 숱하게 봤거든요. 예. 숱하게 봤는데 이번 단일화에서 가장 그 특징이랄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도부가 너무 그 세게 참여를 한 거예요. 참전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보면은 지금 뭐 당원 당규 놓고 뭐 어떻게 그 당무 위임을 어느 정도 하느냐, 당 대표가 어느 정도 갖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당원 당규와 상관없이 일단 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지도부는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가라앉고 받쳐주는 역할만 해요. 예. 밑에서 아무 그 언론에 그 이름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대선 후보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가라앉아서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버렸어요. 그랬죠. 전면에 나서서 좀 상당히 이게 오히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수면 밑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양쪽을 오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본인들이 위에 올라와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사달이라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국힘 지도부는 본인들이 사실은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작업에 지금 나서면서 문제가 굉장히 꼬여버렸죠. 저도 김문수 캠퍼에서 들었는데 김문수 그 후보가 상당히 지금 그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날입니다. 5월 3일 날 이 딱 후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지도부가 찾아와서 사실은 지도부가 찾아와서 보고 비슷하게 해야 돼요. 이제 후보로 띄워야 되니까 이제 당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딱 그 일종의 상견례를 하는 첫 자리에서부터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일단 이 당의 상황을 좀 전하고 당부가 어떻고 지금 뭐 원내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좀 일종의 브리핑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만나서 그런데 이거 단일화를 하라는 뭐 당원들의 그 요구가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예. 바로 만난 자리에서 첫 마디가 그냥 단일화 해야 되지 않느냐. 단일화 하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는 원샷 단일화를 이야기했죠. 네. 한꺼번에 하자. 그러니까는 이낙연이든 또 뭐 이준석이든 그 한덕수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였는데 이 지도부는 바로 그때부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は무조건 먼저 해라. 무조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나왔다는 이야기가 얘가 한덕수 당이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서. 예. 그러니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쌍건 지도부가 개입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을 한 후에 그러니까 14일이죠. 14일에 방송 토론을 한 후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제안을 하면 국힘 지도부는 이 부분을 일단 이 제안을 좀 검토를 좀 자세히 하고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 국힘 지도부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왜 다 거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예. 방안이죠. 김문수 안이죠. 김문수 안. 그러면은 기존의 그 한덕수 안이 있잖아요. 예. 한덕수 안은 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나서는 내가 정식 후보로 등록 안 한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는 안 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지 무소속으로 가서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까지는 안 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의 안이 있잖아요. 하나는 한덕수 안 그러니까는 11일 이전에 예. 이게 한덕수 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15일 뭐 16일 그때 다음 주 수목 이것이 김문수 안이에요. 김문수 안과 한덕수 안을 두 개를 놓고 조율을 해야 돼요. 당 지도부가. 예. 조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후보 그 등록일을 넘기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일종의 한덕수 손발은 묶이죠. 손발은 묶입니다. 왜냐하면 정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나 또는 이 그 조직 면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한덕수가.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하자 해서 그것을 좀 더 앞당기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지하에 그것을 딱 거절을 하고 권성동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그 알랑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했다. 대선을 자기 당 대선 후보한테. 자기당 대선 후보한테 자기들이 그 전부 다 당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네. 당원들이 그 4강, 2강 때는 당원들이 50% 들어가서 책임 당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네. 책임 당원들이 뽑은 후보에게 알랑한 후보 자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량한 후보 자리가 돼버렸네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알량하는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시시하고 뭐 하잘 것 없는 이런 이야기예요. 네. 시시하고 하잘 것 없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집권당, 여당입니다. 아직 여당입니다. 구여당 하는데 지금 행정부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여당의 대선 후보를 알랑한 자리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알랑한 원내대표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 후보를 띄우는 이런 역할이고 뭐 어떻게 하든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래서 저도 이것도 뭐 그 김문수 캠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그 김문수를 끌어야 하느냐 그 한덕수 쪽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음 당권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닌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권을 장악하려면은 이 어차피 한덕수 그러니까 그쪽이 일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달하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뭐 퇴장을 할 거고 퇴장을 하겠죠. 이기면 한덕수 대통령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당에 남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한덕수 대선 패배를 가정을 해서 그쪽에서 하면은 본인들이 당권을 차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김문수 후보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는 좀 깐깐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거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비판의 지목되게 핵심적인 부분 국민의힘 지도부 문제인데 사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유도하는 것.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덕수 후보인데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일종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제시한 김문수 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아직 그 뭐 알랑한 자리 하나 지키려고 그런 것까지 내놓느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해버렸으니까는 이거 뭔가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짬짬이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뭐 덜러리였느냐 경선 후보. 그런데 그 인식은 그 김문수 후보뿐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경쟁을 했던 뭐 홍준표나 이런 후보들도 같이 인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다 정해놓고 한덕수를 정해놓고 우리를 뭐 덜러리 세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죠. 그전에는 그전에 단일화 과정 제가 이제 여러 번 취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후보 중심입니다. 후보 중심이지 뭐 당 지도부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선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그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때 후단협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몽준하고 단일화 해야 된다 해서 막 밀어붙였는데 그 후단협이 지도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 평의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도부가 나선 경우는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하고 안철수 그리고 할 때도 그때도 지도부가 안 났었죠. 그런데 지도부가 또 나서서 해방을 한 적은 또 그 전에 있어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할 때. 네. 그때 이준석이 당 대표였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때 후보 단일화에 반대를 해서 그 좀 또 논란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안철수와 이준석의 개인적인 관계, 서로 저기 앙금이 많은 그런 관계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은 예. 이 마치 딱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부에서 올라온 경선 후보를 흔들고 있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부의 후보를 선출해놓고 당에서 후보를 선출해놓고 외부의 후보로 당의 후보를 흔든다.
좀 기가 막힌 상황이 왔네요. 국힘 지도부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했으면 그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의 후보 이러면 이거 일종의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러죠. 자기 국가를 지키지 않고 다른 국가를 돕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간첩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단일화에 하더라도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죠. 단일화 방안에 관한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가 하더라도 국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 승리를 위해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의 충분한 동의나 양해 하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특정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래야지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를 낙선을 목표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국힘 지도부가 된다면 그것은 당을 저해하는 해악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한덕수 후보 문제. 한덕수 후보가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면, 단일화가 불발된다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정치적인 나름대로 배수진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제 보면 압니다. 이게 과연 이 어떤 압박 카드였는지 정말로 배수진을 쳤다고 언론에 전부 다 배수진을 쳤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모레 일이에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모레 일어날 일이에요. 이를. 그래서 그때 일단 살펴보면 될 텐데 이 압박 카드 역시도 지금 당 지도부의 이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소속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일주일 동안 미루자고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일주일 사이에 서로 이제 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는 당의 지원을 받잖아요. 예. 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직이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폭넓은 유세 활동을 하는 거죠. 지방 다니면서 유세 활동을 하면은 이제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올라가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이제 그게 묶이니까 무소속으로서 자기 돈을 막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을 투입해도 나중에 보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가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도부도 지금 빨리 하라고 하고 지금 여론조사도 막 강행을 하고 강제로 단일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마찬가지 인식에서 한덕수 후보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11일 돼가지고 이 상황으로 그냥 가면은 한덕수 후보가 과연 그것을 그리고 또 내일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하고 또 책임당원 투표 50%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만일에 그 상황에서 한덕수가 이겼다고 나오면은 과연 그거 이제 포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게 11일이 넘어가거든요. 그 논란이 11일 논란이 넘어가니까 그 상황에서 그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 그 투표가 돼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이제 명분이 되니까 그건 11일을 넘기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뒤에서 한번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건 11일 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된다. 그 입장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국민의힘 또 당원도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당원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당에 일임하겠다,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그런 뜻인데 제가 궁금한 건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4일에 즉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한번 빡세게 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보자. 선거운동을 하자는 건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국민들에게 두 후보를 비교할 시간도 갖고 이런 취지겠죠. 그렇죠.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관련해서 날짜만 11일 이전에 마쳐야 된다 하지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요. 후보가 후보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당에 일임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 그러면은 과연 이 당이 뭘까? 사람으로 하면은
쌍건 지도부일까? 예. 아니면은 당 대선 후보가 나왔으니까는 대선 후보인 김문수일까? 그러면 김문수에게 이름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참 순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어요. 여론조사 굳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종의 그 단판 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단판을 해서 그때 그 안철수가 박원순하고 해서 또 단판에서 이제 박원순 쪽으로 양보를 했다든가 안철수는 그때 그 문재인하고도 해서 또 양보를 했죠. 그 여론조사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김문수 후보는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로드맵을 다 짜놨어요. 예. 대선 그 후보 경선 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50대 50, 민심 50, 당심 50%로 한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전국위원회까지 막 소집을 해놨잖아요. 로드맵을 다 짜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짜놓은 걸 한덕수 후보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당은 쌍건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쌍건이 짜놓은 그 로드맵을 따르겠다는 거지.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외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은 그래 쌍권의 입장을 국민의힘 당의 입장으로 보고 그 입장에 일임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군요. 자, 그 사이에 우리 배추도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예. 여기 댓글을 다실 때 반복적으로 동일한 글을 그냥 카피해서 올리는 것은 사양을 해 주십시오. 특히 앞서 어떤 분이 이재명에서 제가 삭제를 했는데 그 같은 도배질은 하지도 마셔야 되고 여기 와서 이재명 선전할 분들은 댓글 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배추도사께 한번 오신 김에 급하게 숨은 돌렸습니까? 항상 제 숨은 이번하게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하게 네. 예.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 한덕수 후보가 이제 앞서 우리 송욱건 정치평론가님께서 제가 한덕수 후보가 왜 단일화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느냐, 단일화 일시나 뭐 당에 일임하겠다 이런 것만 표명하지 후보가 자기 방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 한덕수 후보가 후보의 어떤 단일화 방안이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싸우는 양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후보와 후보 간에 방안을 놓고 서로 이것이 좀 타당한 이유는 이렇다 구체적 방안도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일정을 어떻게 하고 방안 세적으로는 뭐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러 방식에서는 경쟁력을 할 것인지 뭐 적합도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세부적 논의도 하고 선거운동을 공이 둘이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네네. 제시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100% 다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이번 단일화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겠어요? 1번 시간이에요. 예. 시간이 없어.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확보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한덕수로 단일화 누가 단일화 될지 몰라요. 예. 누가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가져가야 돼요. 기호 2번을 안 가져가면 그건 볼 필요도 없어요. 대선은.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조건을 놓고서 매트릭스를 돌려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답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우리 펜앤드 마이크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예요. 1번 두 사람이 토론회를 해야 된다. 2번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여론조사는 이미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법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1일 이제 대선 후보의 입장이 밝혔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그걸 수용하는 상황이라면 대선 후보 그 방안을 가야 되겠지만 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갈 때는 지금 방안을 이젠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도 사실은 대선 후보가 1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힘 지도부가 계속 그것을 끌고 가는 건 그 자체는 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져야 되죠. 네. 그 국힘 지도부는 처음부터 잘못 개입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아주 촉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빠지고 5월 3일 첫날부터 차라리 그 다 맡겨 나갔으면은 좀 진전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또 그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 진전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계속 개입을 하는 바람에 지도부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흥커져졌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본인들은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을 하라고 하고 지금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진행되는 거, 진행되는 게 이게 내일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후보 자격 유지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그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원내 그 당협위원장 8명은 그 전국위원회 개최 자체를 이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투표 결과는 지금 지도부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는 이 예를 들어서 한덕수로 나왔다. 한덕수로 나와서 그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 전국위원회를 여는데 전국위원회가 만약에 무효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예. 엉망이 되니까 지금 이게 또 법적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이 당의 이 중차된 당의 운명을 지금 이재명은 쭉 앞에 나가서 벌써 한 70m 나가는데 100m 달리기 해서 여기는 아직 출발선에서 자기들끼리 해결도 못하고 다시 당으로 가야 그 법정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지도부가 빠져나오는 것도 참 무책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어쨌든 더 깊숙이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알랑한 그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지도부가 지금 이 그 단일화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강제적인 단일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전 상황 뭐 어제 전까지 일들은 빼고 오늘부터 오늘 기준으로 할 때 만일 김문수 후보와 지금 다른 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준석 후보가 나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 그런데 국힘 지도부가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시도를 해서 여러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준석 후보가 승복을 해야 됩니까? 승복할 아니죠. 수 있나요? 아니죠. 안 되죠?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뽑혔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임의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서 한덕수가 더 높게 나왔다 해서 그게 국힘 후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뭐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이고 네. 제가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걸 거예요. 네.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덕수가 돼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덕수가 돼야 된다. 김문수가 돼야 된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덕수 지지, 김문수 지지 전혀 아니고 이 단일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덕수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자기는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지금 후보들끼리 맡겨놓으면은 단일화 될 수 있냐? 단일화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후보끼리 했더라도 단일화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1시에 의원총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구 또 다른 일정들을 지방 일정들을 취소하고 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은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결단할 것 같아요. 권성동 권영세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히 높고 또 권영세 또 권성동 지도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따르자라고 하는 당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그럼 파행이 될 거고 그럼 그 파행이 됐을 때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의 지도부가 그럼 우리 결단을 내려서 정무위원회를 열어서 후보를 바꾸겠다. 이걸 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응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그냥 뭐 이건 단일화가 안 된 거죠. 이제 단일화가 안 된 거지만 단일화 없이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송권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예를 좀 들었는데 이준석 예를 들었습니다. 뭐 이준석이 아니라도 이낙연도 똑같습니다. 이낙연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에서 강제적인 단일화
이낙연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낙연 후보로 하겠다 이렇게 가능한 건지 동시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다 반대한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하고 국힘의 지도부가 지금 당원 조사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로 하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 그게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성립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걸 일단 그 쌍건 지도부는 네. 그 당헌상의 74조 2항, 네. 74조 2항을 들어요. 74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을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죠. 비대위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제 본인들은 상당한 사유가 이 후보 단일화를 약속을 하고 경선을 했다 이거예요. 약속을 하고 경선을 했고 네네. 지금 한덕수 후보도 22번이나 그 단일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김문수 후보에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화를 그 후보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당원 책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할 때도 이게 상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했던 말을 이것을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 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화 한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하는데 단지 어떤 시간을 좀 조정을 하자. 그 이야기니까는 그것까지도 이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로 이 법원이 이제 볼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좀 저희들이 법적으로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게 과연 최고위원들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당헌상의 근거가 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미약한 거죠. 예. 미약하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극단적인 사례죠.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이낙연하고 김문수하고 그 투표를 시켜가지고 책임당원하고 그 이낙연은 전혀 뭐 동의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이 높게 나오면 이낙연을 후보로 해야 되느냐 이런 뭐 극단적인 사례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우리 배영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예정대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뭐 높게 나오면 그대로 대선 후보겠다. 그 이상합니다. 이미 대선 후보로 뽑혔는데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또 한 번 대선 후보로 인정하겠다. 저는 그 자체가 이상한데 대선 후보가 뭐 인정했다면 모를까. 그런 절차를 한번 밟겠다고 하기만 했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대선 후보를 또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오면 대선 후보로 그냥 최종적으로 국힘 지도부가 결정하겠다.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법적인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한덕수 후보가 좀 높게 나왔다.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절차를 밟겠다 지금 하고 네.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 후보 효력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일 전국위원회가 소집되면 아마 그것도 가처분 신청을 할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대선 후보 효력 관련해서 이것이 법에서 만일 그래 대선 후보로서 인정한다 하고 하는 인용 결정이 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꾸로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만일 높게 나와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게 법적으로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가처분 걸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가능성도 11일 이후에 발생할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이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고 왜 후보 교체 못한다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한덕수 후보는 또 11일까지 못하면 어차피 후보 등록 안 하니까 그럼 남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등록하는 거예요. 원래 예정됐던 대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지금 화행크께서도 저한테 질문하는데도
막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질문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단일화되면 시너지 효과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출발해야죠.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망가진 것은 어느 정도 망가졌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못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삐거덕대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또 만들어서 입당시켜서 가든 이번 대선은 없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감성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이렇게 되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선의 선택의 순간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지냈다고 봅니다. 양 후보가 11일 전에 단일화를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선을 택해야 되죠.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 되죠. 이제 수습을 해야 됩니다. 국힘 지도부가 물러나서 지금 뒷전에 물러나서 수습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수습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대선 후보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대선 후보를 바꾸겠다라고 간다면 그건 국민의힘을 폭망시키겠다는 전략 외에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이제 파국으로 가는 현실적 방안이 뭘까 이 부분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오늘이 9일이니까 지금 한 하루 이틀 오늘 내일 사이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걸 보는데 송권 평론가님 보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시간 속에서 그나마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그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기호 1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파기환송심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기호 1번이 사라진다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법원이 무릎을 다 꿇는 바람에 그것은 전혀 없어졌고 지금 2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이재명은 전부 다 지금 내각까지 인선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는 계속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뭐 대혼란이 오고 헌법 84조 때문에 그다음 정치 보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부권 없이 그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 전부 통과시키고 그러면은 또 국가 정체성 흔들리고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면은 이것을 지금 대선을 나가겠다고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무슨 뭐 여론조사 이런 것이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누가 이재명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렸는데 오늘 11시에 뭐 잠시 후죠.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가서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기를 했던 기호 3번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빠져나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당에 들어가서 시간 없죠. 시간 없지만은 그 빨리빨리 해서 그 뭐 기호 3번을 한덕수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당대 당으로 그렇게 되면 한덕수도 어떤 지원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금이나 그 정당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일 날인가 그때 이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모든 방안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당대 당으로 단일화를 하는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노무현과 정몽준도 사실상 뭐 후보들끼리였지만은 당대 당이었어요. 국민통합 2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몽준에게.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금 오늘 오전 중이라도 다 그 오늘 의원총회에서라도 다 생각을 하고 그 방안들을 내놔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죠. 예. 우리 저 병찬 소장님은 네. 지금부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파국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좀 방향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가는 방식.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송국근 선배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신묘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번 후보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방법인데 저는 그 방법으로 가면은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참 어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 빅 플랫폼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5일 남았습니까? 저는 두 번째는 오늘 내일 이제 11일이 시한으로 보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이제 지도부가 정말 감정을 다 걷어내고 지금 김문수 후보로 가든 한덕수 후보로 가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그다음에 지도부가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송국권 선배가 말씀하신 그 결단의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로 갈 수 없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해서 가야 된다면 한덕수 후보가 또 흔쾌히 또 양보를 하는 방안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후보로 가야 된다면 이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선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되는데 그러면 막판에라도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김문수 후보가 이건 김문수 후보로서도 아주 대성적 결단입니다. 그럼 시간은 없지만 오늘 토론회하고 저녁에 토론회하고 일정을 빨리 잡아서 내일 뭐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정말 다 내려놓는다.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방안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자신의 후보니까 정당하게 등록을 하고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니까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빡시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토론하고 여론조사를 하자. 이 방식도 뭐 최선의 방향 11일 이전에 그런 방향을 압축적으로 한 것보다는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방안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남아있는 방안은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그 부분도 논의돼야 되겠죠. 만약에 지도부와 김문수 한덕수 세 사람이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이 부분 때문에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그냥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덕수 후보가 손을 들어주고 가면 되는데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우리 송권 선배가 말씀하셨던 대로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당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 자금을 대준다 큰일 날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화력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화력을 극대화시켜도 이길까 말까한 이번 선거를 화력을 최소화해서 그것도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15일 가서 겨우 지금 이야기는 15일 16일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네네. 14 그럼 17일 날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빅 플랫폼은 거의 물 건너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요한 쟁점들이 뭐 그 안에 다 숨어 있고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원칙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단일화 관련된 부분 그 과정에서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3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